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혜의 문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시입니다. 이 가재미라는 시를 수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시는 현대시학의 2004년 9월에 실린 시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가재미라는 그 시의 단행본이 나왔는데요. 이 시를 보니까 되게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04년, 2006년에는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했던 이 시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현대시가 이렇게 뭐 모의고사라던가 또 이제 수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교과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현대시를 계속해서 반영하는 그런 트렌드라던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또 지금 나오는 시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새로 교과서에 실릴 걸 생각하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 현대시에 대한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시는 2005년 오늘의 시 중에 가장 좋은 시로 시인들이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문태준 하면 가재미가 대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2019학년도 6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이제 30번부터 33번까지 백석의 여승과 함께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백석의 여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강의도 했지만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작품이었다면 문태준의 가재미는 조금 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모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문태준의 가재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두 가지를 확인하고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정서가 바로 연민과 위로의 정서입니다. 시는 굉장히 서정적인 장르죠. 한 명의 시인이 또는 한 명의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어떠한 사물이나 그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어떤 정서를 촉발시켜서 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연민과 위로의 정서인데요. 굉장히 이 정서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시를 처음 본 사람들도 이 연민과 위로의 정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그 시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은 연민이구나, 위로구나, 공감이구나, 동일시구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의 대표적인 시가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가재미, 바로 가자미를 얘기하는데요. 그 생선 중에 가자미라고 있어요. 그 눈이 이렇게 양옆으로 쫙 벌어진 약간 불쌍하게 생긴 그런 약간 갈색의 그런 생선인데요. 그 가재미라는 제목 자체가 어떤 것을 이제 비유했습니다. 시적 대사를 비유한 것이고요. 또 이제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상징이 나오는데 이 비유와 상징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행부터 화자와 시적 대상의 그런 사이와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지에 이제 집중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자, 이렇게 일행이 끝나죠. 자, 지금 그러면 이 시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김천의료원은 김천이라는 도시에 있는 의료원이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인실이에요. 6명이 쓰는 병실. 그 다음에 호수도 정확하게 302호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사실성이 있는 표현은요. 뭔가 시적 공간에 구체성을 더해줍니다. 문학은 이렇게 구체성을 더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사실성과 구체성이 있으면 현장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느낌을 주죠. 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자, 여기서 그녀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본다면 이 그녀가 바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그리고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인 시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적 대상 그녀의 상황은 지금 어때요? 김천 의료원 6인실 302호에 있죠. 여기는 그녀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있는 상황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이에요. 그냥 암 환자라 하더라도 꼭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을 사람이 많지는 않죠. 암 환자라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이라는 건 굉장히 병이 좀 심각해진 상황이다. 곧 죽음을 앞둔 상황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무엇처럼? 가재미처럼. 자, 가재미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이 가재미처럼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다? 누워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재미라는 생선을 보면요. 참 안쓰러울 정도로 이렇게 바닥에 납작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서도 수염칠 때도 그 납작한 몸을 꿀렁꿀렁 거리면서 이제 헤엄치는 모습이 되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를 주는데 여기서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이라는 직유법이 쓰였죠. 그녀가 누워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재미, 이 시의 제목은 가재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문학에서는 그녀와 가재미가 동일시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녀가 이제 암 투병 중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시각적으로 비유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배경 지식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그녀가 바로 이 문태준 시인의 큰어머니를 얘기합니다. 문태준 시인이 큰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잘 따르고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데 이런 큰어머니가 지금 암 투병 중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큰어머니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행동을 볼게요.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라고 이제 시적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냈죠. 그녀의 옆에, 그녀가 여기서 누구예요? 가재미처럼 누워있는 그 암 투병 중인 그녀죠.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녀가 가재미인데 나도 그녀 옆에 누움으로써 동일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녀의 그런 슬픈 상황에 내가 100%, 200% 연민하고 공감하고 또 거기와 함께 동일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눕는 겁니다. 이런 눕는 행위가 다른 시에서도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시에서도 이렇게 눕는 행위가 시적 대상과의 그런 교감을 위해서 하는 화자의 행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시 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재미가 여기서 나도 가재미가 됐잖아요. 방금 한 마리 가재미로 누웠으니까 가재미에게 그 암투병 중인 그녀에게 눈길을 건네자 당연히 이제 큰엄마를 걱정하는 그런 아련한 눈길을 건넸겠죠. 그녀가 울컥 뭐를 쏟아요? 눈물을 쏟는다. 그러면 지금의 시적 대상의 정서는 뭐다? 당연히 슬픔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시적 화자는 당연히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죠. 이 상황을 머릿속에 이제 천천히 그려보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이게 굉장히 시각적인 묘사인데 바로 그 생선, 가재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재미가 눈이 양옆으로 쫙 찢어졌으니까요. 야윈 그녀가 암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야윈 그녀가 울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슬픔의 정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자, 죽음이라는 또 이제 직접적인 시어가 나와서 암 투병 중인 그녀가 죽음 직전의 상황이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앞까지는 이제 내가 그녀의 죽음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황, 대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시적 상상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화자는요, 그냥 옆에 있는 그
대상을 그냥 대상 자체로만 보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해서 상상력을 이제 펼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굉장히 슬프면서도 이제 애잔한 그런 정서가 보입니다. 내가 그녀를 보기만 해도 그녀가 살아온 파랑이 뭐냐면 작은 물결과 큰 물결을 나타내는 말이 파랑이에요. 파랑 같은 여기서 직유법이죠. 날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큰엄마의 그 과거라던가 큰엄마가 고생했던 그 예전의 추억을 그 예전의 그 삶의 궤적을 내가 보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좌우로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재미라고 그녀를 이제 묘사를 했으니까 흔들며 산다는 건 가재미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녀의 물속 삶이에요. 결국에는 물속이라고 비유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다? 그 시적 대상의 그런 실제적인 인간적인 고통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오솔길이라는 건 사람의 인생을 길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길처럼 조금씩 걸어왔던 그녀의 소소한 생애, 그리고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무슨 소리? 뻐꾸기 소리예요. 여기선 청각적 심상이 쓰였는데 이 뻐꾸기 소리가 뻐꾹뻐꾹 하는 게 되게 서글픈 정서를 유발시키는 그런 청각적 심상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녀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고 뭐 행복하지만 않았다 이런 걸 나타내요. 그리고 윗대의 사람, 이 문태준이라는 시인의 그 윗대의 그 큰어머니 정도 나이 되면은 뭐 전쟁도 겪었고 그 현대사의 가난도 겪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평범한 그런 서민들의 삶이 결코 뭐 행복하지만은 않죠. 인생이란 건 원래 고통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그 아련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이제 국수를 삶는 일을 하는 그런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흙으로 만든 담조차 없었던 그런 집에서 그런 누대의 가게에서 누대는 여러 대 가게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족의 그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가게를 어떻게 한다? 떠올린다. 그래서 그 앞에 행에서 떠올린다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떠올린다가 나와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그런 자유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치고 폭소를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다리가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치고 자, 가랑이 지다라는 건요. 끝이 갈라지다라는 이제 말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졌다는 건 이제 가랑이진 무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뿌리를 보면은 막 이렇게 가느다란 어떤 무의 그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녀가 이제 늙어졌다, 늙음을 맞이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소를 견디지 못한 나뭇가지처럼 여기서도 직유법이 사용해져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결국엔 그래서 이 그녀의 삶이 어떻게 했다? 가난하고 서럽고 슬펐다 이런 것들을 지금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느릅나무 껍질은 굉장히 말라버린 그런 아주 바삭 말라버린 그런 껍질인데 이것도 직유법이고요. 점점 거칠어진다. 청각적 심상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왜? 그녀는 이제 죽음에 처했기 때문에 죽음 바깥에 이제 현실 세상을 이제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가재미의 눈이 이렇게 양옆으로 쫙 찢어져 있는데 과연 앞을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찢어진 눈 거기에는 뭐만 있다? 지금 죽음이 처해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시적 화자는 가재미를 받고 그거를 그녀한테 비유를 한 거죠.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역시 가재미의 모습을 비유한 거고요.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여기서도 역시 처음에 3행 거기서 나왔던 나는 그녀의 옆에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 것처럼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역시 또 눕는 거예요. 왜? 그녀를 공감하고 연민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로의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죠.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여기서 정말 이 비유가 너무 멋져요. 왜냐하면 이 가재미 자체가 이제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로 그녀를 비유했는데 이 지금 그녀가 실제로는 실제 사람이잖아요. 가재미가 원관념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 사람은 산소 호흡기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재미와 이 그녀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연결고리를 했냐.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 마치 가재미가 물을 들이마시고 있는 모습처럼 그녀가 누워서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다고 이 화자는 표현을 한 겁니다.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이렇게 그녀의 옆에서 이제 병원에 있는 그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재미라는 시를 보면요. 이제 자유시로 이렇게 산문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형 표현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누워 있다, 눕는다, 보고 있다, 떠올린다, 생각한다, 적셔준다, 눕는다 이런 것들은 안다 이런 것들은 현재형 표현으로 조금 더 사실관과 현장감을 나타내주고요. 이런 것이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같은 표현도 역시 시공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죠. 그 다음에 점점 그녀와 동일시 되면서 또 그녀의 삶을 상상하면서 또 다시 동일시 됨으로써 그녀와 나는 거리감이 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당연히 아픈 그녀에 대한 공감과 위로, 연민, 애정, 사랑 이렇게 주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